2025년 5월 1일 삼연우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미국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요동친 하루였죠.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넘게 떨어졌다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겨우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92,000달러 선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94,000달러 위로 지금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어제 나왔던 지표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ADP 4월 민간 고용이 나왔죠. 근데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11만 5천 명 증가였는데 실제치는 6만 2천 명 증가로 예상치 대비 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이고요. 절대치로 봐도 이 파란색 막대가 ADP 고용인데 보시면 이 막대가 지난해 7월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ADP 같은 경우는 전월에 대한 수정치를 다음 월에 얘기를 하는데 3월 수치 같은 경우도 원래 15만 5천 명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14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DP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냈던 논평은 이런 환경에서는 채용 결정을 민간에서 내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민간 고용이 지속적으로 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것이죠. 다음은 미국 1분기 GDP입니다. 최근 2주 정도 제가 틈날 때마다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자료를 인용해서 1분기 미국의 GDP 역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전기 대비 지금 연율이 마이너스 0.3% 성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GDP 나우에서 지금 찍혀 있는 것은 1분기가 마이너스 2.7% 역성장이기 때문에 격차가 꽤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수치는 속보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잠정치와 확정치 발표 때 또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더 나쁘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GDP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3% 역성장의 배경에 대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재고 증가는 플러스 2.3%, 투자 증가는 플러스 1.3%, 하지만 수입 증가가 마이너스 4.8%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그러니까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야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고도 늘었고 투자도 늘었고 소비도 늘었는데 정부 소비가 좀 줄었고 그리고 수입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마이너스 0.3%가 찍혔다. 이제 이런 설명을 지금 미국 재무부가 했고요. 2분기에도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뜰 수 있습니다. 이제 2분기 GDP에는 관세 효과로 수입 증가분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재고가 이미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투자 증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 증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관세 얘기는 계속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좀 이제 1분기에 미리 땡겨서 소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차 같은 경우는 좀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2분기에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 소비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또 소비를 안 하겠다라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실 이제 종합해 보면 또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뜰 수 있습니다. 근데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바로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1분기 GDP 이 지표가 나온 이후에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좀 더 확대됐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3.4%, PC 물가 지수는 3.6% 올랐는데 이게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하면 작년 4분기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2.2%, PC 물가 지수가 2.4% 상승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상당히 이번 1분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이것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사실 PC 물가가 어젯밤 11시쯤에 나왔죠. 다행히 선방 수준이었습니다. 이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 컨센서스가 2.6%로 전월 대비 전월은 3%였는데 좀 떨어졌죠. 0.4%포인트 떨어졌는데 그것을 잘 지켜주는 예상치하고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2.3%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 2.2%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약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PC 물가는 나왔고요. 이 지표가 나오면서 주가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PC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나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GDP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제는 사실 좀 상승 마감을 했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지표가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PC 물가하고 같이 나왔던 이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도 꽤 시장에 이제 위안을 줬습니다.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GDP의 3분의 2가 이제 소비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달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는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개인 소득 상승률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소비는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될 수가 있고 왜 그랬냐? 관세로 인한 어떤 상품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사재기를 했다. 미리 소비를 땡겨서 했다. 이런 해석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실제로 자동차 구매가 많아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자료들을 좀 미리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날 그래서인지 주식시장 개장 전에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책임 회피성 발언을 좀 올렸습니다. 발언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이든의 주식시장이다. 이 양반이 지금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취임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이든 탓을 좀 하는 거는 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분기 GDP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바이든의 영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가 우리에게 나쁜 숫자를 남겼지만 관세 붐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be patient 여기 이제 be patient 인내심을 가지라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더 안 좋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경제가 실제로 안 좋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또 자기 책임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거 이 양반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날 이 트럼프 본인만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약간 트럼프 행정부 내각 전체가 정신 승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날 나온 마이너스 0.3% 성장은 내가 평생 본 마이너스 중 가장 좋은 숫자였다. 이게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나, 영어라 내가 잘못 들었나 이제 하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재고 증가가 플러스 2.3%, 투자 증가가 플러스 1.3%, 소비 증가가 플러스 1.2%의 GDP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모두를 이제 상계시키는 수입 증가가 마이너스 4.8%가 뜨면서 결국에 전체적인 GDP가 이제 역성장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수입 증가분을 빼면 그리고 순수출 부분들을 빼면 이제 플러스 3%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GDP가 이 순수출 감소한 부분을 빼면 내용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GDP가 지금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최근에 뚜렷한 무역 약화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좋다. 이게 이제 나바로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이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베센트도 약간 맞장구를 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날 흥미롭게도 요 얘기 나바로와 이 자화자찬
중국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 걸 좀 뒷받침해주는 지표가 나와서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날 새벽에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보시다시피 컨센서스가 49.8이었는데 요걸 하회해서 49.0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PMI 지수는 50을 기점으로 경기 활성과 위축을 나누니까 지금 중국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선이 이번에 나온 PMI 수치인데 중국이 이제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국가니까, 특히 이제 제조업 기반의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확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이날 중국 중앙텔레비전, 우리 보통 CCTV라고 부르는데요. 중앙텔레비전과 제휴한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인 유위안텐,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유위안텐이라는 곳에서 미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해서 이렇게 나왔고, 유이한테는 주로 웨이보에서 운영이 되는 매체인데 지금까지 미국 관세에 대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좀 보도해 왔었던 그런 매체라고 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미국과의 어떤 접촉이 전혀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이게 이제 유이한텐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다음 수순은 중국 외교부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입장이 변경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국 데이터를 본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좀 신이 났는데요. 이날 워딩을 좀 정리해 보면, 중국은 완전히 타격을 받고 있다. 거대한 중국 화물선들이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가 지금 유턴해서 되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의 공장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요 전날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중국에 했었는데, 그런 발언도 아마 이런 인식에 좀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면요. 1분기 GDP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고, 5월, 6월 이내 관세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2분기 연속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면 PC 물가가 빠르게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하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제조업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미국의 제조업은 어떻게 됐는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사실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저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4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4월 실업률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아마 내일까지 해서 이 고용 데이터가 모두 이제 나오게 되면 연준이 5월과 6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좀 디테일하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